그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 여당을 능가하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일종의 이제 입법 독재 예. 스타일의 행사를 하다가 위기에 몰리니까 생활 연기를 시도를 한다. 전체적인 저는 국면 자체로는 네. 이재명 대표가 생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네. 생활 연기가 저는 먹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글쎄요. 법원에도 먹히고요. 무엇보다도. 최소한 법원에는 좀 먹히고 있는 것 이 같습니다. 판사님들이 판사들이 이런 생활 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넘어가고 모르고 넘어가고 하는 현장을 저희가 이제부터 좀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입니다. 재판이 10시 30분에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였죠. 예. 대장동 재판의 네. 두 번째 공판입니다. 네, 두 네. 번째 공판. 33부에서 주관하는 재판이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피고가 법원 청사에 도착을 한 게 10시 37분이었습니다. 자, 청사에 도착하면 바로 법정에 뛰어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중간에 이게 통과해야 되고요. 신분증 내고 그렇죠. 신분 확인하고 소지품 검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재판이 시작된 시각은 10시 46분이었습니다. 16분이나 늦게 시작했네요. 네. 16분이나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재판장이라면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피고, 지금 몇 시입니까? 10시 30분에 재판을 시작하는데 10시 46분에 지금 도착을 하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공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오다가 무슨 교통사고라도 났습니까? 특정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네. 사람이 늦었으면 겁나 난리쳐요. 겁나 난리치는 정도가 아니가요. 네. 그 판사는 그 네. 재판 피고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재판 30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판사를 기다리게 했잖아요. 네. 피고는 그럴 때는 뭐냐면 지 매를 지가 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량이 늘어나거나 네. 괘씸죄에 걸리면은 그렇죠. 자기 손해인데 어떤 피고인이 이렇게 일부러 늦게 갑니까? 네. 이 세상에 재판에 늦게 가는 피고인은 살다 처음 본답니다. 그리고 이재명 피고는 46분에 재판을 시작해서 한 56분, 10시 56분 예. 정도가 되니까 눈을 감은 채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피고가 이제 검사 측이 이제 공소사실 얘기했겠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다가 또 좀 있으면은 20분이 지나면 또 몸을 뒤척이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저쪽에서 서판교에 네. 이 터널 뚫어진 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품을 하다가 검사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12시 44분이 휴정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 2시간 만에. 네. 예. 그랬더니 딱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예. 관심이 높은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대대로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재판부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3시 37분에 검사가 이제 공소사실 이제 예. 설명을 쭉 마치고 나니까 이재명 피고에게 자, 아까 얘기할 시간 달라고 했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무려 33분 동안 예. 33분 동안 누룽지 긁듯이 딱딱 긁어서 이익을 회수했어야지 왜 조금밖에 못했느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는 거다. 내가 그것까지 다 했으면 정말 나한테 공산당이라고 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면은 우리나라 공무원 누구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네. 정말 공무원들이 일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공소장을 쓴 거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전체 숲을 보지 않고 숲을 현미경 대고 이렇게 봐갖고 여기 삐뚤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공소를 지금 유지를 해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33분을 열변을 토했는데요. 더 재밌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33분 말을 끝난 다음에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 예.
아, 이거 너무 이 긴 시간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하네요. 이 얘기 뭐냐면은 33분을 얘기하는 동안 재판장이 아 지금 피고 그런 식의 수사를 자꾸 써갖고 핵심을 빗나가지 말고 정확히 짧게 하세요. 예. 지금 어느 재판정에서 33분을 혼자 독백을 하게 놔둡니까? 그러니까요. 33분 들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허락한 판사가 그러니까 네.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시간 없어가지고 이게 어저께 두 번째 공판인데 네. 원래 첫 공판이 10월 6일 날 열렸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10월 6일 날 첫 공판을 1시간 검사가 1시간 20분인가 공소사실 위례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저 건강이 힘들어서 그때는 몸 아프다고 1시간 20분 만에 끝내주고 그렇게 나가는데 기억하시죠? 판사님 잠깐만요. 제가 저 때 정진상 한번 안아만 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김동현 판사 안아보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 난리 났잖아요. 네. 한번 이 정진상 씨는 지금 보석 상태지만 그 접견이나 변호사 외에 다른 어떤 그 사건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판사가 근데 허락을 했어요. 안 왔어요. 뭐 아무 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무언의 압박과 뭐 이런 거를 허용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재판은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빨리 해야 되는데 검찰은 지금 몸이 달았을 거예요. 그날 위례밖에 못 해가지고 오늘 네. 대장동 성남 FC 3시 반까지 했더니 네. 또 이제 피고인한테 그래놓고는 그럼 증인 신문 같은 거는 또 언제 합니까? 이래가지고. 그 이 재판이 또 정말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끝날 때 8시간 정도 재판을 했는데 하고 나면은 다음번 일정을 정하잖아요. 예. 저 변호사가 얘기했겠죠. 아, 지금 우리 피고가 당무 등으로 재판 참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재판 이거 화요일하고 금요일마다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화요일이었으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하고 네. 다음 주 화요일 24일 또 하고 네. 다음 주 금요일 27일 하고 아, 죄송한데요. 계속 이렇게 저희가 해야죠. 국감이 있고요. 당대표 연설이 있고요. 저 일정이 지금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난 너무 타이트해 지금. 아니 그렇지만 지금 이 재판이요. 지금까지도 이미 너무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최소 화요일과 금요일은 일주일에 2번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판사님 네 생각이고 나는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 당대표야. 나 지금 국정 수행하는데 너무 바쁜데 왜 자꾸 오라가라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세요? 저는요 너무 바빠갖고 지금 다음번 당대표 연설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당대표 연설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시간도 안 정해졌어. 아니 지금 네가 뭔데 지금 내가 지금 대한민국 제1대표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시간 못 빼줘? 그래서 당신 이렇게 빡빡하게 굴 거야? 저는 그러니까 검찰이 아까 제가 약간 연기한 거는 검찰의 입장에서 네. 이거 갈 길이 멀거든요. 증인도 많고 해야 되는데 계속 재판이 밀려요. 그건 판사 권한이거든요. 근데 판사가 지금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심지어 내 기본 원칙은 다른 재판이나 당대표 일정, 국정감사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지정에 제가 참고를 해볼게요. 너무 착하지 않아? 이 판사 누구야? 누구야 이 판사? 아니 판사 이렇게 착합니까? 너무 착한데요? 네? 누구예요? 형사 33부 김동현 판사. 김동현 판사. 네. 정말 참 유창훈 판사도 그렇더니 김동현 판사도 왜 이렇게 다 들어줘요? 네, 정말 너무 잘 봐주지 않아요? 너무 봐주는 것 야, 같아요. 이렇게 잘 봐주면은 일반 사람들도 재판 받으면서 떨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늦게 와도 봐줘. 네. 그다음에 주요 피고인이 그 증인이랑 또 이 피의자랑 또 한번 안아보겠다는데 법정에서 포옹하게 해줘. 근데 안 와서 뭐라고 얘기해? 사랑해. 막 이러나? 아니 그래도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네.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벌써 5명이나 목숨을 잃은 네. 재판이고 수사예요. 네. 그리고 정진상 김용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길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진상과 일단 이재명을 떼놨지 않습니까? 네. 떼놨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고 붙여줘? 이게 저는 심체적 접촉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많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느낌들 이런 게 전해졌을 것 같아요. 일테면 정진상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를 아직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내가 비밀을 지킨 것에 대해서 나를 신임하고 있구나라는 거 하나.
이재명 대표가 나를 안겠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처음 들을 때 황당했는데 어라? 재판장이 이거를 허락해주네? 이재명 살아있네. 그럴 수 있죠. 어. 그게 제일 커요. 이재명 살아있네. 네. 네. 이화영 같은 경우도 네. 멀쩡하게 했던 진술 네. 부인 만난 다음에 부인이 네. 당했듯이다 네. 이런 거 다 바꾸잖아요. 네. 정진상 씨가 그 포옹 한 번으로 어떤 네. 여러 가지 진술에서 번복을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쵸. 그거 판사가 그걸 허용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봐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 제가 그 입장에서 정진상이었다면 여러 가지 사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명이 형은 나를 사랑한다. 나도 재명이를 사랑한다. 그다음에 우리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우리의 네. 사랑을 배신할 필요가 없다. 왜냐? 재판부마저도 우리의 사랑을 지지해주고 있다. 저는 네. 너무나 많은 사인들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실제 재판이나 법조에 계신 분들은 저거는 네. 너무너무 이상하다. 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변호사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딱 끝날 때 안아보고 싶다. 허락해달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다 이해가 안 봐줬어요. 되는데 김동연 판사가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자, 24일 국감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죠. 예, 31일은 국회 연설이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예. 국회 연설 시간이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오, 되게 친절하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아직 오전인지 오후인지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요? 제가 오전에 하시면 오후에 나오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머, 그럼 어렵겠네요. 그럼 그날도 못 하겠네요. 이 말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20일 날 모두 진술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내달 3일부터 뭐 증인 신문에 들어가죠. 내달 3일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달력 오늘 18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1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재판이요. 10월 6일 날 첫 시작됐어요. 네. 대장동 공판. 대장동 이게 기소한 게 3월 22일 날 기소했습니다. 3월 22일 날 기소했는데 네. 3월 22일 날 기소한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이 10월 6일 날 첫 공판을 열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6번, 7번 하는 동안에 음. 질질 끌었거든요. 자, 첫 공판 10월 6일 시작했으면 그날 모두 진술 끝내야 되는데 네. 그것도 10월 6일 날 몸 아프다고 1시간 20분만 해줘. 어제 나와가지고 본인 연설 다 해줘. 네. 그러고는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한 달이 밀리는 겁니다, 또. 근데 이런 식으로 재판마다 한 달씩 밀리게 되면은 자, 처음 해야 될 걸 무슨 이유 달아가지고 한 달 미뤘죠. 그럼 두 번째 거 또 미루죠. 이게 뭡니까? 복리식으로 기하급수를 복리식으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이 재판이 다음 2027년 대선 때까지 네. 이게 형이 뭐 1심이나 뭐 확정이 되기라도 하면은 네. 피선거권 박탈당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아시겠는 거죠. 대선 때까지 미루는 게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걸려 있는 사건이 너무 여러 개라서 어떤 건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어떤 거는 늦게 진행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제 선거법 관련된 거는 법원 규정에 예. 선거를 신속히 네.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잠깐 좀 설명을 예. 해주세요. 지금 네.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 두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 33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 이 대장동 재판 네. 이게 3월에 기소가 됐고 그리고 형사 34부에서 기소된 게 선거법 관련 재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재판이 그것도 작년 9월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선거법 네.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자, 작년 9월에 기소가 됐으면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면은 같이 계산해 보시죠. 10, 11, 12, 1, 2, 3. 3에서 그렇죠. 끝났어요. 3월에 네. 1심 최소 3월에 1심 결과가 나와야 네. 되고 2심은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네. 그리고 3심은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네.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법이기 때문에 네. 당선 유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1년 안에 끝내라 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이미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늘어지고 있죠. 그렇죠.
공직선거법 270조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찾았는데 네. 공직선거법 270조의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판결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네. 2심 및 3심 선고는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 예. 그런데 지금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찍찍 늘려갖고 뭐 네. 엿가락, 뭐 거북이 아니면 요즘 많이들 입으시는 레깅스, 레깅스도 쭉쭉 잘 잘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죠. 지금 거의 레깅스 재판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여러분 아시는 땡땡이 그게 선거법 재판이었거든요. 선거법 재판 나오라고 했더니 네. 선거법 재판에 계속 그러니까 3월 달에 시작된 선거법 재판을 계속 미루고 네. 단식한다고 이제 또 미루고 네. 해서 이제 드디어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 또 그때 국감 핑계 대고 안 나가고 네. 그리고 국감장에 또 안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해야 한다. 예.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판사가 네. 맘먹고 나는 재명님을 위해서 우리 재명님 3년 동안 나 다음번 대선 나가실 수 있도록 나 최대한 미루고 싶어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서 지연작전을 계속 받아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징계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현행 법률상 징계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판사에 대한 징계가 거의 없거든요. 없대요. 네.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저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한다가 아닌 거죠. 해야 한다를 그냥 판사의 양식에 네. 맡겨두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각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 직종에 부과하는 도덕적 양심 혹은 양식을 예. 비교적 수용해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양극화되고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자기 개성들을 자기 정치적 입장을 지금 이 재판에 반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보정할 거냐. 네. 이걸 보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법의 일관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 사범인데 그 선거 사범이 어떻게 본다면 선거를 뽑혀가지고 네. 그 계속 미루게 되면은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그 체제에 큰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1년 안에 무조건 3심까지 해라고 했는데 이게 다음 선거까지 결론이 안 나버리면은 선거 법률 자체를 그러니까 무력화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재명 씨는 이 전문가예요. 선거 때마다 뭔가 꼼수를 써가지고 당선이 되다 보니까 계속 선거법 피의자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지사 재임 기간의 절반을 선거법 사범이었잖아요. 재판을 받았고 자 다음 대선 때까지 또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네. 선거법을 이기든지 이 선거 재판에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못 이길 것 같으면 못 결론이 이길 안 것 나오면 되지. 결론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법 농단이고요. 네. 이거는 결론이 안 난 상태로 만약에 이재명 씨가 다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네.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네. 우리 사법체계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판사들이 왜 이러느냐를 밝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이나 압박 또 자기의 정치적인 또 입장 고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들 너무 네. 순둥이들 아니에요? 아까 저기 누굽니까 33부 김동연 대장동 재판하는 김동연 판사 그리고 34부에 선거법 재판 그 국정감사 간다고 핑계대고 땡땡이 쳐도 봐주는 네. 강규태 판사 네. 이런 사람들 너무 착한 애들 착하고 너무 순둥이 아니에요.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는 이재명은요 모범생이 아니에요. 저 땡땡이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땡땡이 치면서도 성적 잘 받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뭐 판사들은 이제 약간 모범생인 거지. 모범생이 맨날 땡땡이 치는 그냥 껄렁한 학생한테 당하는 거예요.